안녕하세요. 부자다TV입니다. 오늘은 반지하 빌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빌라는 정말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석권을 했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배경이 송강호 씨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빌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반지하 빌라에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만약에 계신다면 굉장히 그 단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다행히 반지하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이나 친척 집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일단은 반지하의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곰팡이 쓰는 거는 다반사고요. 장판을 이렇게 열어보면 물이 첨벙첨벙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무릎이 보이죠? 채광이 잘 안 됩니다. 볕이 잘 안 들나고요. 간혹가다 지나가는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좀 의구심이 들었던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박소담 씨와 최우식 씨가 그 주인집 와이파이를 이렇게 잡을 때 자기네 집 그 화장실에서 잡거든요. 반지하 빌라의 가장 높은 곳이 화장실 변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가 변기가 있으면 우리 용변을 보잖아요. 용변을 보면 용변이 모이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화조인데 그 정화조를 우리 집보다 더 밑으로 파서 정화조를 안 치고 그리고 나서 정화를 시켜서 펌핑으로 용변을 끌어올려서 보내야 되는데 변기를 우리 어른들 이 가슴 높이까지 올리고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를 묻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지은 집들이 많아요. 반지하 중에. 습기에 취약하고 볕도 잘 안 들고 냄새도 나고 방범에도 취약하고 홍수나 물난리가 났을 때 3, 4층은 안전해도 지하는 침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집이 침수가 한번 돼버리면요. 거기에 가재도구라든지 그 모든 집기가 정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바뀌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왜 반지하에 살까요? 사람들이. 이유는 하나죠. 나는 반지하가 좋아서 반지하에 살아.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 반지하입니다. 근데 그걸 낙찰받아서 내가 예쁘게 꾸며서 팔면 물론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팔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냥 자자손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 정말 저렴하게 사. 그러면 내가 차익을 붙여서 팔 때 그 물건을 받아줄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 투자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반지하 빌라는 그런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 소액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빌라가 보여. 빌라 물건 보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싸네? 반지하야. 그래서 반지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춰서 2천만 원, 3천만 원. 서울 빌라는 그래도 7, 8천, 1억이 넘어가는 반지하도 많습니다. 하지만 눈을 살짝 돌려서 경기권, 특히 인천. 지금 물건을 한번 볼까요? 감정가 5,200인데요. 두 번 유찰돼서 2,500에 지금 진행되는 물건도 있고요. 3,900에 감정 잡혀서 얘는 세 번 유찰돼서 1,300에 진행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이 돈으로 하나 낙찰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잘못된 투자입니다.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도요, 얼마든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저도 경매 초보 때 반지하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낙찰받기 위해서 임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부천 지역, 인천 지역 이런 데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오면 굉장히 멘탈이 또 약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인천이나 부천 이런 경기권에 사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영세민들이잖아요. 근데 임장을 갔어요. 낙찰받기 위해서 문을 두들길 거 아니에요. 뭐 대낮인데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안 계시니? 하면 예, 일 나가셨는데요? 너 뭐하니?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7, 8살 되는 아이를 집에 그냥 방치를 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죠. 그런 집들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 명도를 할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임장만 가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도 그 마인드가 업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운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반지하는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돈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투자금에 맞춰서 반지하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말 위치가 좋고 향후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서울에 땅을 산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가시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반지하에 대한 리스크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나는 정말 반지하 하고 싶다. 그럼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대신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입지 좋은데, 그나마도 서울, 역세권, 학교 인근에 이런 지역에 남향인 그런 주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임대나 매매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반지하지만 이런 경사지에 지어진 건물이라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상으로는 거의 1층인 이런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낙찰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땅을 산다, 1층 같은 반지하, 이런 거 아니면 절대적으로 반지하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사서 이익을 붙여서 되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반지하 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지하 말고도 투자할 상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좋은 부동산에 눈을 돌리셔서 물가 검색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